안녕하세요. 황병준입니다. 이틀 전에 유시민 작가가 알릴레오 유튜브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한 바가 있어서 오늘 영상을 하나 올리게 됐습니다. 저는 유시민 작가가 메시아 정치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구세주가 초인적인 예지를 가지고 뭐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 이런 거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는 그 유튜브에서 메시지를 주고 대중이 선도해서 세상을 바꾸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유시민 작가가 정치를 할 것이다, 대통령 후보에 나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생각이 틀려요. 정치권에 입성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대중이 유시민을 정치권으로 불러들이고 그가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돼서 차기 대통령에 당선될 것이라고 말하는데 얼마 전에도 무슨 그 조사에도 딱 보니까 이낙연 총리가 1위고 유시민 작가가 2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대통령이 된들 뭘 할 수 있을까요?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수많은 제약과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저희가 이제 해방이 돼서 뭐 이승만 대통령은 사리사욕만 일삼다가 하야했고,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은 인권 말살하며 그나마 경제 발전을 시키다가 뭐 피살되셨고, 전두환 노태우는 한 것 없이 그냥 위리안치 됐죠. 뭐 퇴임하고 나서.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하고 김대중 대통령은 금융식 면제,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한 정도,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시민정치 사상에 쌍만 튀었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장사꾼답게 그냥 다 헤쳐먹었고, 그리고 뭐 박근혜 대통령은 뭐 속고장난하다 뭐 끝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촛불혁명으로 그 지지율 80% 이상으로 시작한 문재인 정권, 그럼 거대 여당을 뒷배경으로 해서 지금 2년차 이렇게 문재인 정권이 왔는데, 뭐 저기 자한당이나 뭐 발목 잡기나 떼쓰기로 뭐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 생각에는 뭐 조선시대, 일제시대, 독재시대를 거쳐서 내려온 그 적폐와 기득권, 친일파 세력의 방해로 어느 정책 하나 제대로 펼칠 수가 없다고 봐요. 그게 굉장히 뭐 제가 그거를 그렇게 한정해서 이렇게 딱 말하니까 뭐 그거 같지는 하지만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유시민이 대통령이 된들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그래서 이게 이 자리를 얻는다는 거, 권력을 얻는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뭐 국회의원 뭐 우스갯소리로 위장전입, 병례특혜, 그리고 뭐 다운계약서, 후원금 논란 이런 조건 갖춰야 되잖아요. 예, 그런 자리에 얻으면 대통령이 되면 사돈의 8천까지 까발려지고, 뭐 본인은 뭐 자기가 야망을 달성했을지 몰라도 그 가족들은 솔직히 숨도 쉬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그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 뭐 국회의원 임기기간이라든가 뭐 대통령 임기기간 동안은. 근데 저는 유시민 작가가 바보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명민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유시민이 그런 본전도 못 찾는 뭐 대통령 자리에 거기에 그 자리에 연연하겠습니까? 유시민은 그 정치인으로 대통령 후보도 했었고 정당도 창당했었고, 그리고 복지부 장관으로 의료보험도 많은 혜택 받잖아요.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가 미국보다 더 좋아요. 그건 뭐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복지부 장관도 해서 그 행정 경험도 충분해요. 그리고 그 유시민 작가의 지지 기반은 자기 정치 동지들 있죠. 그리고 386 세대들 있죠. 참여연대, 그리고 뭐 운동권 세대, 그 노조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후광, 그리고 작가로서 유시민 작가가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몇십 권의 책을 썼더라고요. 그 중에 제가 한 세네 권 정도를 읽었던 것 같아요. 글을 지켜둔 1000만 구독자, 그리고
유시민을 이제 그 같이 이제 지켜주는 고구려의 그 계마무사와 같은, 이 계마무사는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아시겠지만 중국의 수나라 당나라를 개박살냈던 그 원초적 힘이 계마무사에 와 있어요. 그건 고구려 역사나 고구려 소설책을 읽어보면 다 나와요. 그 내용은. 그런 사람들이 유시민 작가를 이제 많이 우응을 해주고 있죠. 그 유튜브에 유시민 작가를 검색해보면 그 논리와 통찰력으로 그냥 상대방 논객을 그냥 개박살내는 그런 영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 유튜브에 보면 김어준, 그리고 이상호, 김용민, 뭐 정청래 같은 유튜버들이 굉장히 이제 응원을 많이 해주고 있죠. 근데 지금은 유시민 작가가 그냥 권력을 갖지 않은 그냥 작가잖아요. 작가. 그러니까 국민의 세금을 축내는 공무원이나 뭐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무슨 말을 해도 뭐 구속당하거나 뭐 그러지 않아요. 뭐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뭐 국회의원직을 뭐 내놓고 얘기하세요 뭐 이런 필요 없어요. 왜냐, 작가니까. 작가는요 자기 마음대로 언론 출판의 자유가 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사상이나 자기 생각을 써낼 수가 있어요. 작가니까. 그리고 유시민 작가가 몇십 권의 책을 썼으니까 그 인쇄와 강연 수입으로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뭐 시국이 어떻든 간에 자기가 해외여행 갔다 와도 누가 뭐라 그래요. 지 돈으로 갔다 왔는데. 근데 요번에 그 국회의원들은 그거 좀 요번 연도에 다 써야 되니까 그거 그냥 중요한 그 사안이 있는데도 뭐 김성태 국회의원이나 갔다 오잖아요. 그 요거도 먹고, 뭘 여행을 그렇게 요거도 먹으면서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국민의 돈 가지고.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는 자기 스스로 자금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펼칠 수 있는, 세상을 펼칠 수 있는 작가고, 그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한 이제 유튜브에서 그런 메시아 정치를 할 것 같아요. 진짜 자기가 어떠한 거를 얘기를 하고, 그리고 대중이 이제 공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대중들이 요구를 하는 거죠, 정부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국민청원 같은 거 있잖아요. 20만 명이 되면 청와대가 이제 답변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20만 명이 거기에서 후원을 하고, 그러니까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국민이 공감을 하면 그 법 통과시킬 수밖에 없어요. 요번에 김용균법, 그게 이명박이나 박근혜 시대 때 통과될 수 있는 법이에요? 통과 못 돼요. 근데 다 통과되잖아요. 요번에 또 이제 어떤 의사도 그렇고 뭐 그런 법들 다 통과되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국민이 공감을 하고 국민이 원하니까. 그냥 찍소리 못하고 그냥 하는 거죠. 저는 딱 이래요. 이게 총균세라는 책이에요. 이거는 사피언스라는 책이고, 이게 700페이지예요. 이게 500페이지고. 저는 유시민 작가가 이런 책을 추천했다 그래서 그냥 사서 읽는 거예요. 700페이지 읽으려면 저 힘들어요. 근데 다 읽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혼란스러운 인간의 역사와 그리고 본성, 그리고 옳고 그름,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것이 뭘 뜻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할 때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글을 읽게 하고 뭐 이런, 그리고 좀 깨어나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치를 하고, 그리고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이 역사나 정치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고, 그런 다음에 정치를 하고 정치에 대해서 토론하고 논해요. 그러니까 싫어! 그러니까 저거는 무조건 아니야, 무조건 아니야, 뭐 왜 아니면 그냥,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국민을 일깨우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저도 솔직히 이거 책값도 비싸고 읽기도 되게 힘들어요. 제 책상사는 아닌데 근데 읽게 되죠. 그러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뭐가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반대편 논리를 갖다가 토론할 수 있는 어떤 수준이 돼야 되는 거죠. 요번에 저기 조국 수석하고 임종석 실장 그게 나온 게, 자한당 국회의원 그 5-6명, 그 사람들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진짜 톡 까놓고 뭐 더불어민주당 굉장히 뭐 그걸 응원하고, 제가 뭐 굉장히 진보도 아니에요. 근데 그 토론, 그걸 보세요.
뭐 사실을 알라고 해서 그 답변을 들어가는데 지 얘기만 계속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더불어 민주당도 방어만 하잖아요. 방어만 하고. 토론은 말할 기회 별로 안 주고. 그러니까 자한당의 자유한국당의 그런 국회의원들이 누가 뽑았어요? 정치를 모르는 사람, 역사를 모르는 사람,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이 뽑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나오니까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안 되는 거예요. 선진국이. 제가 이런 얘기한다고 또 욕을 굉장히 얻어먹을 것 같지만, 하여튼, 그 사람들이 좀 바뀌어야 돼요. 그 사람들 다 뭐 좋은 대학 나오고 책만 읽고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런 식으로 하죠? 토론을. 아니, 그런 식으로 답변을 요구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죠. 진짜 이해가 안 돼요. 뭐라고 말할 수, 말이 엉켜요. 그런 사람들 얘기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 유시민 작가는 그 사람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알릴레오 유튜브에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뭐 이틀에 한 번씩, 3일에 한 번씩 영상을 계속 띄울 거란 말이죠. 그 영상은 계속 존재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떠한 주제나 거기에 대해서는 그걸 찾아서 영상을 볼 거란 말이죠. 그리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정부에 요청을 하고 국회의원 지역구에 가서 국회의원한테 압력을 가할 거죠. 이런 정책을 펴라. 너는 왜 그런 정책에 또 반대를 하느냐. 그리고 정부에다 요구를 계속 하는 거죠. 그게 대중민주주의 아니에요? 대중민주주의. 그렇게 해서 세상이 좋은 식으로 가야죠. 그게 이제 정부에서 내려오는 톱다운 방식이 아니라 그냥 보텀업 방식이죠. 밑에서부터 이제 올라와서 대중이 원하는 거를 실질적으로 해주는 그런 정부가 좋은 정부 아니에요? 그게 자유한국당이 됐든 더불어민주당이 됐든 그렇게 해서 정치를 해야죠. 자기네 이권에 의해서 그렇게 정치하면 안 되죠. 제 그냥 소신이에요. 제가 그 알릴레오 그 유튜브가 시작한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조회수가 거의 뭐 15,000, 18,000에서 뭐 9만 얼마까지 그 유사한 동영상들도 그 정도 조회수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바로 저는 세상을 바꾸는 신호탄이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굶주린 거죠. 굉장히 굶주린 거예요. 이런 정치에 대해서 그리고 새로운 어떤 거에 대해서. 저는 처음에 유시민이 싫었어요. 누가 뭐라 왜 싫어? 그냥 싫었어요. 신바지 입고 국회에 나온 것도 싫고 얼굴도 삐쩍 말라가지고 저도 말랐지만 그것도 싫고 그리고 사람을 굉장히 공격하면서 말하는 게 되게 싫었거든요. 그러다가 우연히 사보지 않았어요. 어느 사무실에 놀러 가는데 그 유시민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봤어요. 읽어보고 공감이 가니까 다른 책도 이제 사서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토론하는 걸 보고 유튜브에 동영상을 찾아보고 이러다 보니까 좋아하게 됐어요. 생각이 굉장히 올바르니까. 그런데 뭐 어떤 주장에서는 반감도 갖고 있는 거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걸 주제로 토론한다고 뭐 그렇지만 제가 워낙 실력이 안 되고 뭐 유명인도 아니기 때문에 꿈은 그래 내가 진짜 공부 열심히 해서 유시민, 손석희, 진중권 이런 분들하고 토론 한번 해보고 싶은 게 꿈이에요. 박살이 나겠지만 예전에 진중권 씨는 대학생하고 인터넷으로 토론해서 100만원 내기 그거 해가지고 그 100만원을 갖다가 받아가지고 기부하셨잖아요. 아주 좋은 사람이야. 진중권 씨도 좋아해요. 자꾸 신문 들어서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지금 이제 이 밤에 어줍잖은 이제 영상 올려봤는데 제가 여태까지 말한 거 다 진심이에요. 저는 우리 애들이 성인이 됐을 때 꿈을 가질 수 있는 행복한 나라가 됐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분도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요번에 드라마 스카이캐슬인가? 꼭 그렇게 해가지고 대학을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딱 들어요. 저는 이래요. 그러니까 알릴레오의 유시민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마음들이 하나둘 모으면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제 목소리를 한번 내봤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제가 또 영상을 보다가 뭐 반감되는 거라든가 아니면 진짜 옳은 주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한번 또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